당신은 지난 일주일 동안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 행복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혹시 돈을 많이 쓸수록 더 행복했습니까? 요즘 60, 70대들이 내린 결론은 놀랍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 골프보다 1000원짜리 커피 한 잔 들고 걷는 게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골프 회원권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고급 자전거 판매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테니스 동호회는 회원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운동화 판매량은 2배로 뛰었고 복지관 걷기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넘쳐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0, 70대들이 깨달았습니다. 비싼 취미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퇴직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래서 골프를 배우고 비싼 자전거를 사고 명품 운동복을 갖춥니다. 처음엔 신납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죠. 하지만 6달쯤 지나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즐거워야 하는데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이번 달은 또 얼마나 썼나? 다음 달엔 좀 줄여야 하나?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기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브랜드를 입고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입고 저 사람은 저런 곳에 가는데 나는 돈이 부담되네. 취미가 즐거움이 아니라 비교와 경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골프를 치러 가려면 새벽같이 일어나 먼 곳까지 가야 합니다. 라운딩 한번 하고 나면 이틀은 몸을 추슬러야 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요. 회원권도 샀고 장비도 샀으니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결국 즐기려고 시작한 취미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한 60대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프장 가는 아침마다 한숨이 나와요. 재미없는데 안 가자니 아까워서 억지로 가게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노후일까 싶어요. 이 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릅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비싼 취미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골프 한 번 가면 하루가 다 갑니다.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가면 반나절이 갑니다. 그렇게 시간을 쓰고 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손주와의 시간,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 이런 것들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사는 건가?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요즘 60, 70대들은 용기 있게 선택합니다. 비싼 취미를 과감히 내려놓는 겁니다. 회원권을 팔고 장비를 정리하고 모임에서 나옵니다. 처음엔 허전합니다. 그동안 내 정체성이었던 것들을 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내려놓을 때 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은 발견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요. 바로 걷기입니다.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마법입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과만 마주하면 됩니다. 이 단순함이 오히려 강력합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집니다. 허세로 가득했던 삶이 진심으로 채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 70대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행복 대신 느끼는 평안을, 비싼 취미 대신 값진 건강을, 남의 시선 대신 내 마음을.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단 하나의 취미,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시고,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발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비결을 얻으실 겁니다. 허세형 취미의 몰락. 보이려는 순간 행복은 멀어진다. 퇴직 후의 삶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 거야. 그 말 속엔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남들 눈에 멋지게 보이고 싶은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처음엔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사고 골프를 배우고 테니스 라켓을 둡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취미가 즐거움이 아니라 비교와 경쟁의 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 브랜드 자전거네. 이번엔 무슨 골프장 갔다 왔다더라. 그 모임은 회원권이 얼만데 나는 그건 좀 부담스러워. 그렇게 서로를 의식하고 비교하다 보면 즐기려고 시작한 취미가 어느새 피곤한 체면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엔 친구 만나면 웃고 떠들던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계산기부터 두드리게 됩니다. 이번 달 라운딩, 레슨비, 옷값까지 하면 또 100만 원이네. 물가가 오르고 수입은 줄고 자녀 결혼이나 손주 돌봄 같은 현실이 닥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이런 허세형 취미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 만든 즐거움이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 후 골프에 빠졌던 65, 새 김성훈 씨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골프 치며 살겠다.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1,000만 원이 넘는 회원권을 샀습니다. 매주 필드에 나가고 매달 새로운 클럽을 사고 소셜미디어에 오늘의 라운딩 사진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주변의 부러움을 받았죠. 성훈 씨, 진짜 여유 있게 사네. 은퇴하고도 저렇게 즐기다니 부럽다. 그런 말들이 그를 더욱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6달쯤 지나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치던 친구 하나가 허리 통증으로 빠져나갔고 또 다른 친구는 비용이 부담된다며 모임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훈 씨는 혼자서라도 골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필드를 돌며 스코어를 적을 때마다 예전엔 친구들과 농담하며 웃었는데 이젠 혼자 조용히 카트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라운딩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도 1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뭔가 남는 게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더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골프채를 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걸까? 그날 저녁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자신의 사진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멋진 골프복을 입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훈 씨는 골프를 그만두진 않았지만 횟수를 확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가기로 했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나갔습니다. 집 근처 하천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프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걷고 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을 깊이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이젠 여유가 생겼습니다. 성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골프는 재밌었지만 그건 남에게 보여주는 재미였구나. 걷기는 화려하지 않지만 이건 나를 위한 진짜 시간이구나. 그는 이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걷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예전엔 100만 원 쓰고도 허전했는데 지금은 한 푼 안 쓰고도 행복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싶어요. 성훈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요즘 60, 70대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허세로 시작한 취미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지만 진심으로 하는 취미는 나를 살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걷기가 압도적인 이유,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루틴. 요즘 6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몇 걸음 걸었는가? 이 한 문장이 지금 세대의 새로운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이번 주에 몇 라운드 돌았는가가 자랑이었지만 이젠 오늘 몇 걸음 걸었는가가 자랑이 되었습니다. 골프 클럽이 아니라 스마트워치의 걸음수가 삶의 품격을 말해주는 시대, 그 중심에는 걷기가 있습니다. 첫째, 걷기는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운동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하지만 걷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단한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어디서든 누구와도, 아니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죠. 한강변, 동네 하천길, 아파트 단지, 산책로 모두가 우리의 체육관입니다. 비싼 회원권도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그게 걷기의 매력입니다. 걷는 동안에는 광고도 경쟁도 없습니다. 그저 호흡과 발자국 그리고 계절의 냄새가 있을 뿐이죠. 이 단순한 반복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둘째, 걷기는 혼자서도 함께도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 할 사람보다 나를 지킬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누군가는 부부가 함께 걷고 누군가는 친구와 함께 걷습니다. 하지만 진짜 멋진 건 혼자서도 꾸준히 걷는 사람입니다. 퇴직 후 처음엔 허전하고 외롭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할 때가 있지요. 그때 집 밖으로 나가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몸이 조금씩 깨어나고 마음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 10분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걷기는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혼자 걸으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유, 나 혼자서도 괜찮구나. 셋째, 걷기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무거워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무거움입니다. 걷기를 시작하면 일주일 만에 느낄 수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달라집니다. 걸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걷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걷기만 해도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불안이 줄고 집중력이 높아지죠. 심장과 폐, 혈관이 동시에 운동하니 몸 전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걷기는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정신의 운동입니다. 걸으며 생각을 비우면 그동안 쌓인 후회와 걱정이 하나씩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넷째, 걷기는 허세가 아닌 회복입니다. 예전엔 나 운동한다가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나 꾸준히 걷는다가 자부심입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치지 않아도 스스로의 발로 세상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걷기는 허세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생각을 회복시키고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남이 보는 멋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편안함이 남는 운동이죠. 골프는 돈으로, 걷기는 땀으로. 어느 날 한 60대 러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내가 치는 클럽이 내 레벨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걸은 걸음수가 내 자존심이에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예전의 허세는 돈으로 사는 자존심이었지만 지금의 꾸준함은 땀으로 쌓는 자존심입니다. 꾸준히 걸으면 신기하게도 사람 관계까지 바뀝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도 걸으셨어요. 이 짧은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는 직급도 재산도 체면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음 하나로 이어지는 유대감이 있죠. 그게 바로 요즘 60대들의 새로운 인간관계 방식입니다. 걷기, 루틴 만들기, 4주 실천표, 1주차, 20분 평지 걷기, 내 호흡에 맞춰 천천히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는 마음으로 마무리. 2주차 10분 늘리고 가벼운 언덕길 도전.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기. 여기까지 온 나 자신 대단하다. 3주차 빠른 걸음 3분, 느린 걸음 2분, 리세트 심박수를 올려주면 체지방이 줄고 활력이 생깁니다. 4주차 하루 40분, 마지막 5분은 감사 일기 쓰기. 오늘도 걷게 해준 다리에게, 숨쉬게 해준 배에게, 살아있게 해준 삶에게 감사. 루틴을 4주만 지켜보세요. 몸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마음의 소음이 잠잠해집니다. 걷기
그것은 인생을 다시 써 내려가는 시간. 걸음은 인생과 닮았습니다.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잠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걷기의 의미이자 인생의 태도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첫걸음은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집 앞을 걷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한 루틴이 만든 두 번째 인생의 변화. 사람은 누구나 두 번의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한 번은 타인의 기대 속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 가족 안의 책임, 사회의 시선, 그 틀 안에서 열심히 달려오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를 돌볼 시간은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비로소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걷기를 통해 그 답을 찾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불안이 줄고 눈빛이 잔잔해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곤 했지만 이제는 그저 미소로 넘깁니다. 왜일까요? 걷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발자국과 함께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괜히 서운했네.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그래도 아직 괜찮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걷기 명상이라는 말이 있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리듬 안에서 마음의 먼지가 하나씩 가라앉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감정이 맑아집니다. 예전엔 돈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평안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우울증을 완화하고 불안을 줄이는데 약물만큼이나 효과적이라고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걷기를 시작한 분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아침에 걷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예전엔 뉴스 보면서 짜증부터 났는데 요즘은 그냥 웃고 넘어가요. 이게 바로 걷기가 주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변화,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한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값비싼 식당을 예약하고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걷기 동호회, 복지관, 걷기 모임, 둘레길 친구들, 이들은 서로 직업도 재산도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어집니다. 비 오는 날엔 오늘은 쉬시죠. 날씨가 좋으면 내일 아침 7시 강변 입구에서 봐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정이 쌓이고 위로가 오고 갑니다. 그 안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함께 있음의 따뜻함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사람들과 40분을 걷지만 그 시간 덕분에 하루 종일 외롭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큰 돈이 없어도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어주는 사람들. 그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가꾸는 습관도 걷기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게 됩니다. 어제 안 보였는데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이런 작은 관심이 외로운 노년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7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어요. 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변화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변화, 삶의 의미가 다시 생깁니다. 많은 60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엔 매일 일요일이야. 처음엔 좋지만 한 달이 지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걷기가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1,000보 더 걷자. 이번 주엔 저 다리까지 가보자. 이 작은 목표들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 목표를 잃은 사람에게 걷기는 희망의 줄입니다. 걸음마다 의미가 생기고 하루마다 자신감이 쌓입니다. 아직 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다시 피어나는 것이죠.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잔소리가 줄고 감사가 늘고 조급함 대신 여유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주변 가족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어느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걷기 시작한 뒤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늘 피곤해 보이던 분이 요즘은 웃어요.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까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가족에게 평화를 전하는 습관이 됩니다. 작은 행동의 힘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 10분 걷기가 한 달이 되면 300분입니다. 1년이면 3,600분, 60시간입니다. 60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처음엔 작아 보이는 변화가 나중엔 거대한 전환이 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한 걸음이 모여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변화,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걷는 사람에게는 다시 꿈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걷기를 하다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걷기 경험을 기록하며 노년의 일기를 써서 책으로 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걷기 모임을 직접 만들어 200명이 넘는 회원과 함께 매주 새로운 길을 탐험합니다. 이처럼 걷기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줍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창의가 생기며 그 창의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 뭐 새로 하냐고 말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걷기 시작하면 인생이 새로 열린다. 이게 요즘 60대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걷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걷기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그 건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65살에 마라톤을 시작한 분도 있고 70살에 등산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모두 걷기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걸을 때만 명상할 수 있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내 마음은 내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 맞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움직이고 인생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더라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매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걷기의 힘입니다. 루소가 이 말을 한 건 250년도 더 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움직일 때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걸을 때 우리는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느끼고 미래를 그립니다. 그 모든 시간이 걷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꾸준함이 품격을 만듭니다. 꾸준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명예는 사라질 수 있지만 꾸준함은 나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매일 걷는 사람은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죠. 그로 오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믿음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자신감이죠. 그래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화려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게 낫습니다. 화려함은 사람들을 감탄시키지만 꾸준함은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이 선택할 건 감탄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내일을 만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당신의 두 발은 평생을 버텨온 발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수많은 길을 걸어온 발이지요. 이제 그 발을 남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써주세요. 하루 3,000보라도 괜찮습니다. 그 걸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되찾는 길입니다. 돈이 아닌 땀으로, 허세가 아닌 평온으로,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살아내는 삶으로 오늘 당신이 걷는 이 길 끝에서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걸음 내디뎠다면 그건 이미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시작한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숨이 차면 쉬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잠깐이라도 신발을 신어보세요. 10분만 걸어볼까?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걷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들이 전국 곳곳에서 걷고 있습니다. 한강변에서, 동네 공원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그들 모두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걷기를 시작하신다면 댓글에 숫자를 하나 적어주세요. 1번은 내일부터 걷기 시작하겠다. 2번은 이미 걷고 있고 계속하겠다. 3번은 주변 사람에게도 걷기를 권하겠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참여가 저에게도 더 유용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늙어서 거지되기 딱 좋은 습관 5가지, 70대 되기 전에 바꿔야 하는 습관. 노후, 지혜,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통장 지금 열어보세요. 10만 원도 안 남았다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여세요. 잔액을 확인해 보세요.
그 숫자가 10만 원이 안 된다면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관리비 또 밀렸어요. 이번 달엔 정말 내셔야 해요. 관리실 직원의 말에 한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7,500원,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보름이나 남았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먹을 것이라곤 라면 2개뿐입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합니다. 아들한테는 절대 손 못 벌려. 민폐 끼치기 싫어. 하지만 현실은 이미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70이 넘도록 평생 일만 했는데 통장엔 10만 원도 없다는 고백.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우리 세대의 통장은 이토록 텅 비어 있을까요? 은퇴한 60대, 70대 분들의 통장에 100만 원조차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 넘으면 집에만 있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돈이 들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 20년은 기본입니다. 30년을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65살 이후 평균 기대 수명이 84살을 넘어섰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90살 이상까지 사시는 경우도 이제 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는 연금으로 대충 살면 되지.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아. 나이 들면 돈 안 쓰는데 뭐 절대 아닙니다. 병원비가 나갑니다. 치과비가 나갑니다. 집 수리비가 나갑니다. 명절 경조사비가 나갑니다. 손주 용돈이 나갑니다. 보청기 바꿔야 합니다. 안경 새로 맞춰야 합니다. 한 달 식비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60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갉아먹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50대처럼 쓴다는 겁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은 그냥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게 위험의 시작입니다. 노후는 안 써도 돈이 새는 시기입니다. 쓰지 않아도 세월이 가져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통장이 텅 비어버립니다. 자존심도 문제입니다. 가난해도 남한테 손 안 벌리겠다는 자존심, 부족해도 자식한테 부담 안 주겠다는 자존심, 이게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준비 없는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체면을 유지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은 강한 무기지만 현실 앞에서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사실 자존심이 강한 분일수록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이 나는 괜찮다며 준비를 안 합니다. 결국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채로 병원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통장이 비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애들을 키웠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굶지 않겠지. 이것은 환상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한 착각입니다. 지금 30대, 40대 자녀들은 본인들도 버티기 힘듭니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고 교육비는 감당이 안 되고 대출 이자는 목을 조릅니다. 취직도 어렵고
보험료도 부담됩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삶에 쫓기고 있습니다. 부모까지 모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만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축을 미루고 부동산만 믿고 의료비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식의 냉정한 말을 듣게 됩니다. 엄마, 아빠,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이때 깨닫습니다.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니었구나. 돈이 없어서 못 모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버는 게 적으면 저축이 어렵습니다. 돈이 남아야 모을 수 있죠.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돈이 남아서 저축하는 게 아닙니다. 저축을 하니까 돈이 남는 겁니다. 하루 1,000원입니다. 한 달 3만 원입니다. 이 돈을 무시해 온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끝까지 돈이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10년, 20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통장엔 영원히 0만 찍혀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매달 3만 원, 5만 원씩 모은 분들은 다릅니다. 급할 때 꺼낼 돈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큰 돈도 제대로 관리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자주 하십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되는데 뭐. 하지만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병원비입니다. 특히 치과, 안과, 정형외과는 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비용이 큽니다. 의외로 돈이 많이 드는 게 청력이 떨어져서 보청기를 사는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연골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틀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는 것입니다. 각종 검진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용이 전부 계획에 없던 지출이라는 겁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분들은 이런 의료비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아이고, 그건 나중에 아프면 그때 생각해야지. 하지만 그때는 갑자기 옵니다. 그때 돈이 없으면 삶의 질이 곤두박질 칩니다. 삶의 낙이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가도 없고 취미도 없다 보니 감정적으로 돈을 씁니다. 책 사는 건 아깝습니다. 좋은 운동화 사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는 쉽게 돈을 씁니다. 친구라도 만나야지. 이 나이에. 그러다 보니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만의 건강한 여가가 없는 사람은 감정 소비를 반복합니다. 결국 빈 통장만 남습니다. 나중에 모으려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을 모으는데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70세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 걸. 딱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검소하게 살았어요. 사치 같은 거 절대 안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작은 사치들이 쌓였습니다. 반복된 소비가 쌓였습니다. 습관적 지출이 쌓였습니다. 매일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택시, 배송비, 구독 서비스, 다 쓰지도 못하는 건강식품, 자식과 밥 먹고 습관적으로 계산하는 것, 이런 습관적 소비는 눈에 안 보이기에 더 무섭습니다. 누구보다 검소하다고 믿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지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은 비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노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습관입니다. 잘못된 소비 습관입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습관입니다. 계획 없이 쓰는 습관입니다. 자식한테 의존하려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이 수십 년 쌓여서 지금의 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거울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올해 75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몇 년간은 경비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연금이 나왔고 퇴직금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촐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병원비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집 수리비가 예상치 못하게 나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챙겨주고 손주들 생일 선물을 사다 보니 돈은 자꾸만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한 강태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이 10만 원도 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보름이 남았는데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약을 끊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로 한 것입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수 할아버지는 큰아들 성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가던 집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성민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강태수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대접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강태수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손주가 방에서 나와 할아버지라고 반갑게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성민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한데 강태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말이다.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성민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민이도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두 아이의 학원비, 대출이자 생활비로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얼마나 필요하세요? 강태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5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구나. 다음 달 연금 나오면 바로 갚을게. 성민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달은 좀 빠듯하긴 한데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날 밤 강태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렸다는 사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젖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수 할아버지는 둘째 딸 지영에게도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성민이에게 받은 돈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를 내고 나니 또 돈이 필요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아, 아빠인데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내려고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말이야. 3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지영이는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지영이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진 지 오래였고 아이 둘을 키우느라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아빠,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강태수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었는데 이제는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년에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까? 하나씩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술집에 갔습니다. 그때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쓴 돈이 한 달, 1년을 넘어가며 엄청난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저축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회사 회식 때마다 후배들에게 인심을 쓰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계산하겠다며 지갑을 열었던 순간들 좋은 선배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쌓인 비용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할 때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도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명품 시계, 좋은 옷, 최신 전자기기를 사던 것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허영이었습니다. 그 돈을 모았더라면 지금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가족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해외여행도 여러 번 갔고 좋은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추억은 소중했지만 그로 인해 재정적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작은 돈을 무시했고 체면을 중시했으며 계획 없이 썼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비참한 노후라는 것을
자식들도 그런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성민이는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자신의 가정도 벅찼습니다.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이 자식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강태수 할아버지는 매달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태수 할아버지의 현실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된 습관이 만든 비참한 노후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셨을 겁니다. 어쩌면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노후 파산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잘못된 습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매달 조금씩 돈이 새어나갔고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쌓여서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아시겠죠? 하루 5,000원짜리 커피 한 달이면 15만 원입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있었다면 강태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체면을 중시하는 소비의 위험성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인심을 쓰고 자식들 결혼식에 아낌없이 돈을 쓰고 명품을 사며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체면이 지금의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진짜 품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절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품위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계획 없는 지출의 위험성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여행을 가고 좋은 것을 사고 자식들을 도와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는 길고 돈이 많이 들고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반복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현재의 즐거움을 미래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커피를 마시는 즐거움이 20년 후에 노후 자금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한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감정이 개입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것,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명절 선물을 사고 경조사비를 많이 내고 자식들을 도와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식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친구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는 겁니다. 또한 여가와 취미가
없는 삶도 문제입니다. 자기만의 건강한 여가 생활이 없으면 감정적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심심하니까 술자리에 나가고, 외로우니까 물건을 사고, 허전하니까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는 일시적인 위로만 줄 뿐 근본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쓰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녀에 대한 죄책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대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로서 실격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자식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태수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전체의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고 자산도 부족하고 자식들에게 의존하거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소비 문화, 노후 준비에 대한 교육 부족, 연금 제도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회를 탓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0세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인식하고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하루 1,000원을 아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줄이면 됩니다. 체면보다 현실을 직시하면 됩니다. 자존심보다 준비를 우선시하면 됩니다. 강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만 동시에 기회도 줍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기회, 지금부터라도 바꿀 기회, 남은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갈 기회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요. 이제 두 번째 걸음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어서 거지되기 딱 좋은 습관 5가지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늙어서 거지되기 딱 좋은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체면 차리기입니다. 명절이 되면 비싼 한우 세트, 과일 상자, 건강식품을 삽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남들이 10만 원 낸다는데 나만 5만 원 낼 수 없다며 무리하게 돈을 씁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체면은 지갑에서 나옵니다. 체면을 지킬수록 약값을 미루고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진짜 품위는 무리해서 선물을 사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절제하는 데서 나옵니다.
명절 선물은 형편에 맞게 줄이세요. 경조사비도 무리하지 마세요. 5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3만 원을 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긴 3만 원이 억지로 낸 10만 원보다 훨씬 값집니다. 두 번째 습관, 계획 없는 여행과 소비입니다. 이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라는 말 한마디에 항공권을 결제합니다. 내 인생인데 한 번쯤은 있어야지라며 여행 패키지를 끊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갔다 오면 끝입니다. 추억은 남지만 카드값은 더 오래 남습니다. 여행이 회복이 아닌 회피가 되는 순간부터 노후는 무너집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갈 수 있을 때 가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예산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형편에 맞게 가세요.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우면 국내 여행을 가세요. 비싼 호텔이 부담스러우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행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세 번째 습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입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할 때, 손주 교육비까지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자식이 있으니 나는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30대, 40대는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까지 부양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식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지원은 여유가 있을 때만 하세요. 무리해서 지원하지 마세요. 손주 용돈도 형편에 맞게 주세요. 손주는 비싼 장난감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사랑은 돈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습관, 작은 돈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루 5천 원짜리 커피, 한 정거장 거리도 타는 택시, 배달 음식, 구독 서비스, 이런 작은 지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까짓 거 아껴서 얼마나 모으겠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돈들이 모여서 큰 돈이 됩니다. 하루 5천 원, 한 달 15만 원, 1년에 1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커피는 집에서 타 드세요.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걸으세요. 배달 음식보다는 직접 해 드세요.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는 해지하세요. 이렇게 아낀 돈을 매달 통장에 넣으세요.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습관, 건강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텔레비전에서 혈압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사고, 간에 좋다는 약을 사고,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를 삽니다. 차도 나이가 들었는데 필요하다며 유지비가 비싼 차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식품보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매일 걷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차를 유지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불필요한 건강식품은 끊으세요. 의사가 처방한 약만 드세요. 탈 일이 없는 차는 처분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이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바꾸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00원 아끼기, 한 달 3만 원 저축하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돈이 남아서 저축하는 게 아닙니다. 저축을 하니까 돈이 남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세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적어 보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이 보입니다. 그것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세요. 관계도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꾸세요. 손주에게 비싼 선물 대신 함께 공원을 산책하세요. 함께 책을 읽어 주세요. 함께 요리를 해보세요. 이런 시간이 돈보다 훨씬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친구들과도 비싼 술자리보다 함께 걷거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세요. 진짜 우정은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삶이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적게 필요로 해도 괜찮은 상태에서 옵니다. 덜 가지는데도 불안하지 않은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소비 습관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마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세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벌 수 없다면 덜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덜 쓰는 삶이 결국 더 오래, 더 평온하게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70세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인생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관 없는 소비를 경계하세요. 자식이 아닌 나의 힘으로 설 준비를 지금 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그때 진짜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실행하실 것이 몇 가지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하나만 실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5가지 모두 실행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채널을 더 유용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거울 속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세요. 주름진 얼굴, 늙어버린 모습이지만 그 얼굴에는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얼굴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자고, 남은 인생은 체면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살겠다고,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은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